안녕하세요. 이장호 교수입니다. 이번부터 사회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100년 전의 저희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기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예. 근데 그 미래학자들에 의하면은 앞으로 20년, 30년이면은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발생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네. 미래에 대해서 위협으로 느끼시는 분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위기로 갈 것이냐 위협으로 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한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혁명, 특히 4번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기술 혁신과 그의 수반에 일어나는 사회 경제 구조의 변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교과서나 어떤 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우리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016년에 불과 한 3년 전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기술 혁신이 증기기관, 전기에너지, 컴퓨터 인터넷,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는 IoT, 빅데이터, AI 같은 또 로봇이죠. 이런 기술을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사회가 처음에 기계화로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까 강조드린 20, 30년 후까지 진행될 이런 얘기들은 초지능화, 또 초연결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번째 맞는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초연결이죠. 모든 사물, 동물, 사람이 다 연결돼서 디지털화된다. 두 번째는 이제 초지능이죠. 거기서 스스로 이제 기계가 학습이 일어나서 데이터가 무한대로 쌓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혁신 기술들이 싸게 편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이제 한계 비용이 제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를 더 쓰는데 돈이 이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들이 쉽고 빠르고 넓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속적 변화가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회, 경제, 문화, 과학뿐만이 아니라 교육, 복지, 고용까지. 그래서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교과서와 어떤 정답을 향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가는 게 아니라 이 각 나라에서도 보면 경쟁적으로 하는 이 혁신을 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현재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민간 기업이 잘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AI 빅데이터 산업을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고 특히 FAANG, 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라는 회사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전부 미국 회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하면은 또 제조업이 강한 나라 아니겠어요? 여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잘하는 제조업을 더 잘하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또 로봇이 강한 나라죠. 그리고 공장의 그 공정 제어 기술, 산업용 로봇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 강점을 살려서 로봇 산업, 특히 정부 차원에서 2015년 로봇 신전략이라는 이런 전략 아래 서비스 로봇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제조 대국이지만은 제조 강국으로 2025년까지 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 인터넷 산업을 이 전통
산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까지 적용을 해서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렇게 보셨듯이 전부 자기 잘하고 있는 이런 그 산업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산업으로 점프하는 이런 얘기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1차 산업혁명 때서부터 진행됐던 얘기입니다. 즉 기술이 중요하지만은 이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요소는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과 사람이 같이 변화하면서 어느 순간에 전체 경제사회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그것이 산업혁명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기술 위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도 AI 로봇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게 또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3D 프린팅, 뭐 스마트 공장까지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소개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것만이 그 4차 산업혁명의 전체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될 게 이 시장이죠. 이 직물기가 1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발명품 기술 혁신인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뭐가 보이죠? 패션이죠. 면직물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해서 근데 마침 100년 전에 그 17세기죠. 세계 최초 쇼윈도가 런던에 등장합니다. 그게 폭발적인 면직물 수요를 만들어내서 그때 크로멜 정부가 그 면직물 수입품, 사치품들이라고 해서 금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가 결국은 이 수많은 직물기의 발명을 가져온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술도 이 바둑 또 퀴즈 게임 이걸 통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미와 놀라움을 주기 위해서 기술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도 그 포켓몬고 게임을 통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또 흐름은 여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원조도 16세기, 17세기에 유행했던 뮤직박스 거기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고요. 보험업도 이 확률론에 기반을 합니다만 확률론도 도박이라는 게임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기술, 시장, 사람은 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기업과 같이 모여 있는 조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예측 못한 대변형을 가져오는 그런 공진화라고 그러죠. 같이 진화하는 이런 모습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만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한 가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은 이게 기술만이 아니라 시장하고 사람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뭔가 예측 불허한 변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비밀이라 하면은 두 번째로는 X300이에요. X300이라는 건 300배. 자, 이런 대폭발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미래가 익사이팅하고 물론 거기 파편이 맞으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1760년서부터 1840년까지 딱 80년 동안에 영국의 섬유 산업이 300배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술 혁신은 이 플라잉 셔틀이라고 하는 존 케이가 발명한 발명품. 그게 북이죠, 뭐 우리. 4,000년 전에 그 벽화에도 북 쓰는 게 나와요. 근데 이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자동 기계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니 방적기라고 방적기의 결정판이 나와서 이게 제임스 하그리브스라는 분이 발명해서 그 기술에 큰 변화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분 다 불행한 삶을 살았어. 이 존 케이는 프랑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요? 일자리를 빼앗길 거를 우려한 직공들이 폭동이 나서 제임스 하그리브스는 연마을로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은 300배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거는 이 산업의 기계화가 중심이긴 하지만은 이 기계화에 에너지를 주는 철광, 석탄 산업, 그다음에 이제 기계, 정밀 가공 기계 산업이 같이 발달을 하죠. 우리 시계도 이때 그 시계 기술도 이때 그 급속한 발전을 합니다. 또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 증기선, 철도, 또 통신이 같이 발달하면서 이 300배로 폭발하는 경제사회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 정치 사회 구조 변혁이 이 사회 혼란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계급이 생깁니다. 신흥 부유층, 부르주아지. 그다음에 거기에 그 대응하는 노동자 계급이 오늘날까지도 갈등을 일으키고 또 러다이트 운동해서 기계를 반대하는, 요새는 또 로봇을 반대하는 그런 류의 운동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게 181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인구가 한 70% 된 농업 인구가 20%대로 쪼그라들고 지금은 뭐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1, 2%. 그다음에 이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때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이런 류의 변화가 앞으로 20, 30년 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비슷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X300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300이 아니더라도 100배의 성공. 100배라는 거는 10배씩 두 번 곱하기로 하면 100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배의 성공은 주변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3만 불의 시대가 들어왔는데 1965년만 해도 106불이었어요. 300배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도 혁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보면 유니콘 기업이죠. 상장도 안 하고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1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 5, 6년 안에 6년 만에 그런 회사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0개 정도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6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X300의 비밀이라는 거는 이제는 개인과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 이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밀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조금 다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